좀 해보고 나중에 이제 지수 방정식하고 이게 2차 방정식하고 연관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런 거죠. fx가 만약 기본적인 베이스는 fx가 만약에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야. 그러면은 fx1과 fx2가 같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x1과 x2가 같다는 결론을 낼 수 있지. 만약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x제곱이야. fx가 x제곱이야. 그러면 fx1과 fx2가 같다고 했을 때 x1과 x2가 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f1과 f-는 같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fx가 a의 x제곱이야.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할게요. a의 x제곱이야. 그 지수함수는 내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fx1과 fx2가 같다고 했을 때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의 x제곱과 2의 x 플러스 2제곱이 같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 x제곱은 x 플러스 2랑 같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를 구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베이스예요. 기본적인 베이스. 근데 이건 뭐 꼭 이 내용을 몰라도 그렇게 풀 거 아니야.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그치?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해보긴 할게요. 첫 번째는 이런 꼴입니다. AFX 제곱이 A의 GX 제곱과 같다. 이렇게 밑을 적당히 잘 조작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FX 제곱, FX하고 GX가 같다라는 요 방정식의 X 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2의 2x는 4의 x제곱과 같다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같은 건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밑을 2로 통일시키면 얘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2x제곱이고 따라서 2x는 2x제곱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따라서 x값은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밑이 변수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돼 있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때는 그 밑이 만약에 1이 돼 버리면 지수가 달라도 같은 값을 갖잖아요. 얘는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은 얘가 꼭 지수 함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밑이 1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밑이 1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이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아싸리 이때는 우리가 어차피 밑과 지수의 동시에 변수가 있는 것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로그를 취해서 가시면 될 거예요. 밑과 지수의 동시에 변수가 있는 거는 어차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 양수하는 게 보장이 돼 있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죠? 자, 이런 꼴이야. 밑을 통일할 수 없는 꼴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거는 밑을 통일할 수 없는 꼴들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죠. 로그를 취해버리면은 지수 부분이 이제 내려와서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은 3의 2x 빼기 1제곱과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 때 이런 거 풀 때 밑을 통일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로그를 취한다는 거야.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 곱하기 로그 2는 요거 2x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3이고요. 이거 뭐 x에 관한 1차 방정식입니다. 로그 2나 로그 3은 그냥 어떤 상수잖아요. 어떤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정한 무리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방정식 1차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풀면 되는 거고요. 정리하시면 x의 개수가 뭐 나옵니까? 로그 2 빼기 2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양변을 나눠서 x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밑이 통일이 안 될 때는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 이런 꼴이야. fa의 x제곱 꼴. fa의 x제곱은 0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뭔가 합성함수 형태로 이루어진 어떤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합성함수 형태로 이루어진 방정식 또는 부등식 풀 때는 다 치환해서 가요. 치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꼴. 이런 걸 딱 보면 치환해야겠다는 생각 들지? 뭐를? 2x제곱을. 2x제곱을. 그럼 얘는 4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얘는 뭐냐? 20t 플러스 16은 0.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그럼 t가 얼마 나와? 1 또는 4 나오지? 그죠? 그럼 t가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 1 또는 4. 그래서 x값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이때 얼마? 0. 이때 2. 이렇게 해서 x값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 때도 치환해서 가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연립방정식. 이런 것도 치환해서 가는 거지. 이게 얘를 먼저 구하고 각각을 얘를 a, b라고 한다면은 a 더하기 b는 12, a 곱하기 b는 32가 되도록 하는 수소쌍을 찾으면 되죠. 근데 우리 이런 꼴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지? 이런 꼴의 연립방정식은 2차 방정식 세우지 이거. 두근을 ab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의 두근이 a, b니까 여기서 a, b 구해서 나중에 x, y 구하시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비슷해. 첫 번째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 꼴. 이런 꼴은 어떻게 가니? 여기서는 마찬가지 로그 함수도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fx랑 gx랑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근데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조심해야지. 밑이나 진수의 변수가 만약에 들어간 상황이면은 진수 조건, 밑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동치 조건이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까? 따로 써줄까? 단 fx하고 gx는 모두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찾은 다음에 그 x 중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거 또는 gx가 0보다 크다는 거 하나만 확인해도 되겠죠. 어차피 fx하고 gx가 같게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항상 하시고요. 로그 방정식에서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다 쳐봐. 그러면 이때는 요거 이항하시면 로그 3의 1 더하기
로그 3에 x 플러스 3이고요.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오냐 우변이. 로그 3에 3x 플러스 9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이 x제곱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항하시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나오죠. 이거 풀면 x가 뭐 나오냐? 1하고 마이너스 4 나오는데 이렇게 딱 x가 구해놓고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진수조건 만족하는지를 본다고. 근데 마이너스 4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음수 나와서 안 되잖아. 진수 만족 못하니까 얘는 배제시키고 1은 양수 나오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근을 구한다는 거죠. 진수조건 참고만 조심합시다. 이제 풀 때. 그 다음에 만약에 밑이 통일한데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밑이 통일 안 될 때는 밑변환 공식 써서 밑을 통일시켜야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f 로그 a의 x꼴 이런 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야 돼? 치환해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줬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이 20인 로그가 있고 밑이 10인 로그가 있잖아요. 밑이 서로 다른 로그들이 같이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밑변환 공식을 해서 밑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얘는 여기다 써줄까?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0분의 로그 x 그 다음에 로그 x는 로그 20분의 로그 2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 20을 곱하시면 얘는 로그 20 빼기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얘는 로그 2 나오겠네요. 양변에 로그 20 곱하시면.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 우변을 이항할게요. 그러면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0의 로그 x 플러스 로그 2입니다. 뭐 치환해서 가는 건데 여기서 말이 뭐 치환하는 거를 뭐 얘를 t라고 꼭 묶고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치환한다는 게 로그 x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로그 x 얘를 이게 이런 꼴로 보겠다는 거죠. 꼭 이렇게 꼭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굳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 없이 그냥 그죠? 얘를 그냥 하나로 문자로 보는 관점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어쨌든 2차 방정식 꼴이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겠냐 이거? 이게 1 더하기 로그 2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로그 2고 그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로그 x 빼기 1 로그 x 빼기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로그 x가 1이다. x가 얼마? 10이고 로그 x가 2다. x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양수니까 다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뭐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 풀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지수 방정식하고 이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하고 연결 짓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그렇죠?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뭘 이용합니까?
fx는 영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기하적으로 생각할 때 얘를 그래프를 이용하죠. y는 fx의 그래프에 이거의 x절편의 x좌표를 구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어떤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조건을 이 그래프의 x절편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뭔 내용인지 아시죠? 근의 2차 방정식이 주어주고서 근의 위치가 뭐 둘 다 1보다 크다, 뭐 둘 다 1보다 작다 해놓고서 뭐 미정계수 범위 구하는 걸 근의 분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뭐뭐뭐 조사합니까? 일반적으로 축의 위치나 판별식이나 함수값 이렇게 경계에서 함수값 이거 조사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할 거는 지수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의 근의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러한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는 일단 a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이러한 2차 방정식으로 가지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요 식을 fx라고 할게요. 여기서 편의상 a는 1보다 크다고 할게요. 편의상. 그리고 이 식을 gt라고 할게요. gt.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서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을 바꿔서 해결할 거라고. 알겠어? 첫 번째로 만약에 이 2차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의 두 근을 요거부터 먼저 체크하자. 이거의 두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야. 이거의 두 근은 뭐야? 여기 t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a의 알파 제곱이 들어가야 돼. t자리에 a 알파 제곱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앞으로 할 거는 베이스는 뭐냐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이거의 두 근은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라는 거야. 베이스가.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fx는 0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이거의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고. 오케이?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이니까 이거의 두 근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곱해야겠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거의 두 근이 얘니까 얘네 둘을 곱하겠죠. a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을 곱할 건데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얘는 q가 되겠죠. 그럼 a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q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q가 되겠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라는 얘기죠. 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요? 요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0보다 큰이겠죠. 왜냐면은 자 지수 a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1보다 크다고 했죠.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y는 ax제곱을 생각한다면 알파 베타는 임의의 실수야. 알파 베타가 임의의 실수면 뭐 알파 베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a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 갖고 있는 성질을 생각해봐. a 알파 제곱은 요놈의 y좌표고 a의 베타 제곱은 요놈의 y좌표잖아. 알파 베타는 그냥 임의의 실수라고. 그럼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어차피 뭐야? 이 a x 제곱의 치역에 존재하는 거니까 반드시 양의 실수잖아. 그지? 알파 베타가 실수다.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뭐다? 알파 베타가 실수다.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양의 실수다랑 동치관계라고 지금. 그치? 그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란 얘기야 이가. 그럼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수란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gx는 0, gt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미정계수 PQ의 조건을 찾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 2차 방정식,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거라?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저 2차 함수 y는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면 되지. 그럼 0일대 함수 값이 양수, 축이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서로 다른 두 군이 모두 음수라고 할게요. 두 군이 모두 음수. 그럼 요거는 GT는 0이라는 방정식은 두 군이 모두 어떤 놈이어야 돼? 두 군이 모두 0과 1 사이를 이렇게 쓸게요. 0과 1.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두 군이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왠지 알겠지? 여기서 지금 두 군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라는 얘기고 알파, 베타가 모두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그럼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1보다는 작을 거고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두 군이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이거는 두 군은 어떤 놈이어야 돼? 이 방정식의 두 군은? 얘는 한 근은 0과 1 사이, 아니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그럼 알파 베타 중에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한 근은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또 다른 한 근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한 근은 A 알파 제곱은 A의 베타 제곱은 각각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고. 한 근에 대한 A 알파 제곱은 0과 1 사이가 될 거고 A 베타 제곱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한 근은 0과 1 사이, 한 근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한 근은 뭐 0과 1 사이가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1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조건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조건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겠죠. 다 어차피 그 모든 무수히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이 조건을 나는 이 2차 방정에서 조건으로 바꿀 거라고. 근데 그거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은 이거의 두근은 A 알파 제곱, A 베타 제곱이라는 거지. 그걸 베이스로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것은 얘의 두근이 모두 어떤 놈이어야 되는 거야? 이거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것은 이거의 두근은 모두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니까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알파 베타가 있다는 거야. 그럼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겠어? A보다 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알겠어? 마찬가지로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러한 로그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는 치환해서 가겠죠. t제곱 마이너스 pt 더하기 q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치환할 거고요.
여기서도 편의상 a는 1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t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얘의 fx는 0에 두근의 곱을 물어봐. 여기서도 이제 베이스는 뭐냐?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이거의 두근은 뭐예요? 로그 A의 알파와 로그 A의 베타가 이거의 두근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두근의 곱을 물어봐.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봐. 그럼 나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얘하고 얘고 나는 이 두근을 더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더해버리는 거죠. 이거의 두근의 로그 A의 알파와 로그 A의 베타를 더하시면은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뭐예요? P가 되는 거죠. 어차피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더한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로그 A의 알파 베타가 P인 거고 알파 베타는 A의 P제곱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거고요. 예, 서로 한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얘는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GT는 0이라는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응? 여기서는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뭐가 조건이 숨어 있냐면요. 어차피 이거의 두 근이 모두 실수라고 했죠. 그러면 x는 어차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큰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조건이 숨어요. 그냥 두 실근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실제로는 두 양의 실근인 거지. 알겠어?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그래프죠.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알파 베타가 모두 양의 실수란 얘기야. 그죠? 근데 로그 함수는 양의 실수를 실수 전체에 대응시키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오케이? 그럼 로그 A 알파하고 로그 A 베타는 어떤 놈들이겠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수겠지. 그쵸? 그냥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겠지. 그냥 알파 베타가 양의 실수면 A 알파 제곱과 A 베타 제곱은 그냥 실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방정식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같다.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이 GT는 0이라는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음수겠지.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다고 한 거니까 1을 기해서 알파 베타가 모두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 로그 A 알파하고 로그 A 베타는 모두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두 근이 모두 A보다 크다. 이거는 무슨 얘기야? 이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겠죠. 그렇죠? 여기서 A를 기준으로 해서 A일 때 로그 A에 A가 1 나오니까 여기가 1이니까 알파 베타가 모두 여기 있다면은 로그 A 알파와 로그 A 베타는 요놈의 Y좌표인데 그 모두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으로 미정계수 PQ에 대한 조건을 찾을 거라고요. 가능하겠죠. 어떤 조건이 나오든 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떻게 해줄까? 이항을 해줘야겠죠. 로그 x는 x제곱분의 1000 이렇게 A는 B다 이런 걸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뭘 해주겠어요? 로그를 쳐주는 거예요. 양변에. 양변에 로그를 쳐면은 얘는 로그 x에 로그 x는 앞으로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얘는 로그 취해주면은 뭐 되니? 3 마이너스 2 로그 x 나오죠. 그럼 정리하시면은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x 마이너스 3은 0. 그 로그 x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죠. 로그 x가 1이다. x가 얼마니? 10이고 로그 x가 마이너스 3이다. x는 1000분의 뭐라고? 1000승? 뭐라고? 아니야. 1000분의 1인 거죠. 10의 마이너스 3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9의 로그 x나 x의 로그 9제곱이나 똑같은 거 아시죠? 그죠? 2번은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치환을 할게요. 얘는. 그러면 얘는 t입니다. 그죠?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따라서 t 값은 얼마 나오냐? 1 또는 3 나오고, 따라서 9의 로그 x제곱은 1 또는 3이고요. 9의 이게 로그 x가 얼마 나와야 되냐? 이거 0 나와야 되죠? 이때는 로그 x가 2분의 1 나와야 되죠? 따라서 x는 1 또는 루트 10. 간단하죠? 2번은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치환해서 가야 될 거예요. 치환해서 갈 건데 뭐 1번이나 2번이랑 비슷해요. 치환해서 가시면 되는데 3번만 한번 볼게요. 3번하고 1번, 2번하고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3번하고 1번, 2번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1번하고 2번은 연립방정식인데 3번은 부정방정식이에요. 왜냐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x하고 y는 실수 조건이잖아. 물론 이제 진수에 속해야 되는 거니까 뭐 둘 다 0보다 큰 어떤 상황일 텐데 그죠? 0보다 큰 어떤 상황이겠죠. 밑조건 생각한다면은 x, y는 뭐 1이 아닌 둘 다 양수일 텐데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정방정식인데 그럼 뭐 방향은 정해져 있을 거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보통 풀죠 우리가? 판별식도 있겠지만 이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 때 우리가 뭐 이용하냐면 제곱의 합병표로 나타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플러스 뭐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런 xy에 대한 어떤 그 부정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xy가 실수한 조건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은다고. 얘 두 개 요거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뭐냐?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얘 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고 실수니까 제곱의 합이 0이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x는 1 이렇게 구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랑 관계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뭐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그치? 3번을 봤을 때는 그냥 부정방정식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잘 보니까는 일단 시작하는 것은 여기서 밑이 x고 얘는 밑이 y니까 밑변환 공식을 해서 밑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바꿉니다. 그럼 밑을 10으로 통일하면 얘는 로그 x분의 로그 x y 곱하기 얘는 로그 y분의 로그 x y. 뭔가 정리하다 보니까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자, 양변에 로그 x, 로그 y 곱해가지고 날릴 수 있습니다. 0이 아닌 수니까 날릴 수 있습니다. 이거. 그죠? 그럼 정리하니까 끝났네. 얘는 뭐예요? 로그 x, y의 제곱 더하기 로그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 그러면 얘가 0. 따라서 x 곱하기 y는
1, x 마이너스 y도 1.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있는 1번이나 2번은 그냥 치환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은 뭘 치환할래 근데? 2번은 뭘 치환해서 갈 거야? 2번은 로그 a의 밑에 걸 보고 로그 a x 더하기 로그 a y니까 로그 a x와 로그 a y를 치환해가지고 각각 가시면 되겠지. 자, 저 방정식이 로그 방정식이 한 근의 다른 근의 제곱과 같대요. 근데 우리는 저 로그 방정식을 봤을 때 치환해서 갈 건데요. 자, t제곱에 플러스 at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갈 거예요. 그쵸? 근데 대신에 조건을 바꿔야죠. 이게 한 근이 다른 근의 제곱,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알파 제곱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의 두 근은 뭐야?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은 로그 a 알파와 로그 a 알파 제곱이 두 근이잖아. 그럼 그거의 두 근은 무슨 관계야? 어? 두 배 관계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근을 뭐라고 세팅할 거냐면 두 근을 뭐 베타, 2베타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잖아. 두 근이. 그치? 왜냐면은 이거의 두 근이 알파 제곱이면 이거의 두 근은 로그 a 알파 제곱이 두 근이니까 얘는 2로그 a 알파고 두 배 관계잖아. 그러니까 두 근을 이렇게 세팅하고 풀어야겠지. 그치? 그럼 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근각의 관계 써야겠죠. 베타 더하기 2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a고 두 개 곱하시면 2베타 제곱은 뭐 나옵니까? a 플러스 2 나오고. 그죠? 우리는 a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3베타는 마이너스 a고 그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a를 여기다 대입해서 a 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지수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양근한 개, 음근한 개래요. 자, 3의 x제곱을 t로 찾을 겁니다. 그럼 t제곱에 플러스 2at에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a-6은 0 이렇게 나옵니다.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음근. 이거의 두 근이 한 근은 음수, 한 근은 양수. 그럼 이거의 두 근은 어떤 놈이에요? 한 근은 0과 1 사이. 한 근은 1보다 큰 놈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 2차 방정식은 한 근이 0과 1 사이, 한 근이 0과 1 사이, 한 근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는 조건식을 찾으면 되지. 그죠? 뭐 정리만 해주면 얘를 만약에 내가 ft라고 가정한다면 조건이 첫 번째 뭐입니까? f0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f1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축의 위치는 판별식은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f1이 0보다 작다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는 필요 없지. 왜냐면은 축의 위치가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럴 필요 없지. 1보다는 커야 되겠지. 아니,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 이 0보다 오른쪽에 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1일 때는 음수, 0일 때는 양수니까. 그리고 판별식도 당연히 1일 때 함수값이 음수 나오면 x축과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 계산해보나마나 0보다 크게 나올 거라는 거죠. 필요 없잖아, 그거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 생략할게요. 어차피 2차 부동식 푸는 거니까. 자, 요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5번. 자, 1번은 저번 때 했었어.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공부할 때 했던 거다. 그지? 저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차피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이제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그래프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센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뭐 아직도 판별식 얘기하고 안 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냐? 그때 3의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딱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더했잖아. 함수값을. 더하시면은
이미 x에 대해서 요놈의 x좌표 3의 마이너스 x, 요놈의 x좌표 3의 x제곱 두 개 더하면 요만큼을 여기다가 올려 붙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러한 점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0일 때는 둘 다 1이니까 더하면 1 될 거고 그러한 점들을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이참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3의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 y는 t라는 그래프하고 교점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케이스가 세 가지 나오겠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안 나오니까 실근이 0개. 이때는 실근이 1개. 이때는 실근이 2개. 그지? 그럼 정리해볼까? t가 1보다, 아니, t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으면 실근이 몇 개? 0개. t가 2일 때는 1개. t가 2보다 클 때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실근을 조사하시면 t 값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렇게 문제가 2번처럼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1번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저 2번 같은 경우는 치환해야 됐다는 생각 들지? 뭘 치환해야겠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얘를 t라고 치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t. 그 다음에 플러스 2a 제곱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됐죠? 예, t 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거든. 요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알겠어? 그러면 t 값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x 값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합성함수 형태로 이루어진 방정식은. 그러면 이거의 두근이 만약에 t가 두근이 만약 이렇게 줬어. 0하고 1 이렇게 줬어. 그럼 저 방정식은 근이 몇 개인 거야? t가 0일 때 x가 몇 개 나오는데? 0개 나오잖아. 이때니까. t가 1때 x가 몇 개 나오는데? 그러면 저 방정식은 몇 개인 거야, 근이? 0개인 거지. 근데 만약에 t가 0하고 2가 나왔어. 그럼 t가 0일 때 x값은? t가 2일 때 x값은? 그럼 저 방정식의 근이 1개인 거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아니 2차 방정식,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얘는 어떠한 두근을 가져야 될까? 라는 얘기죠. 어떤 두근을 가져야 될까, 얘가? 2보다 큰 근이 2보다 큰 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얘가 t가 만약 이렇게 갔어. t가 4하고 0이 여기 있어봐. 그럼 t가 4가 되도록 하는 x 값이 몇 개야? 2개 나오지? 0일 때 0개 나오고.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한 이 2차 방정식 근 중에서 2보다 큰 근은 하나밖에 없다. 2보다 큰 근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래프가 2보다 큰 근이 하나 있으려면.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2보다 큰 근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할 건데 2보다 큰 근이 하나 나온다는 것은 2보다 큰 쪽에서 한 번 만나야 되거든요. X축에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 2보다 큰 근이 하나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니? 그치, 중근. 2보다 큰 쪽에서 접하는 경우. 어차피 2보다 큰 근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뭐예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2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케이스, 이때는 2일 때의 함수값 2 대입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a 제곱에 플러스 4a 나오죠? 2 대입하시면 그게 0보다 작아야 되고요. a 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때는 뭐 접하는 경우니까 판별식 가지고 하면 되죠. 판별식 d가 얼마 나와요? d는 4분의 d 써야 되죠. 뭐 나오냐?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는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a가 얼마 나오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이거 a제곱이 4 나와야 되니까. 그럼 a가 2일 때 되겠니? a가 2일 때는 여기다 2 대입하면 중근이 뭐를 중근으로 갖다는 거야? a가 2일 때는 뭐를 중근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뭐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가 중근이라는 얘기고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중근인 거야? 2가 중근인 거지. 근데 2가 중근일 때 그럼 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2가 중근일 때 또는 마이너스 2가 중근일 때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이때는 근이 몇 개인 거야? 마이너스 2가 중근이면 t가 마이너스 2를 중근을 갖는 거니까 이때는 근이 몇 개? 없는 거죠. 2를 중근을 가질 때는 한 개만 갖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그지? 결과적으로 요것만 가능한 거죠. 알겠어?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살짝 비틀어 볼게. 이제는 살짝 비틀어 볼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 조건만 바꿔봐. 풀진 않을게요. 조건만. 내가 이 방정식에 대한 근을 조건을 줄 건데 저거 시원한 게 저거잖아. 저 방정식에 대한 조건을 바꾸라고. 이거에 대한 조건을 이 근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보자. 자, 얘가 서로 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조건이냐면 단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 조건이 붙어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서로 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조건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 얘가 어떠한 근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거든.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건데 자 우리는 여기서 x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제한을 해버린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여기만 생각하겠다는 거거든. x값의 범위를. 오케이? 그럼 여기 y좌표가 얼마 나오니?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3분의 10 나와요. 자, 케이스를 신중하게 따져봐. 케이스를 따져봐. 그러면 얘가 이 방정식이 서로 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얘가 어떠한 두 근을 가져야 될까? 2보다 작은 근 하나랑 2보다 작은 근 하나.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은 한 근은 2보다 작고 and 한 근은 2와 3분의 10 사이에 오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이것만 있나?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2일 때랑 그치? 한 근은 2고 한 근은 2고 그지? 한 근은 3분의 10보다 커도 되겠지. 그지? 또 이런 것만 있나? 그치? 두 근이 모두 3분의 10보다 커도 되지. 그러니까 알파는 베타랑 달라야겠죠, 이때는. 그죠? 그러니까 3보다 큰 서로 한 두 개의 실근을 가져도 되는 거지. 그지? 또 어떤 경우가 있지, 이제? 또 다른 케이스 있지 않냐? 또 어떤 경우 하나 더 있지 않냐? 중근. 어떠한 중근? 알파는 베타는 같고 중근 두 근이 같은데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고 중근이 2보다 크고 3분의 10보다 작은 중근을 갖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지. 맞죠? 이게 얘를 t라고 했을 때 t가 뭐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가 만약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을 거니까. 그죠? 이때는 근이 안 생기고 이때는 t가 2하고 3분의 10 사이일 때 얘는 서로 두 개의 실근을 갖잖아. 이렇게. 그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만약에 하나가 알파가 2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 t는 0이라는 근 하나 나올 거고 3분의 10보다 클 때 또 하나 나올 거고 이때도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한 A 값의 범위를 구해서 다 합집합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을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근에 대한 조건을 이 근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뭐 해야 되겠어요? 실근의 개수 구하래. 다시 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일단 우리는 이제는 어떤 게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세는 아이디어가 먼저 들어야 돼. 뭔가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프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점은 우변을 봤을 때 내가 그리지를 못하는 그래프예요. 지수함수 곱하기 다양함수 꼴은 아직 우리는 그리는 걸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살짝 조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조작을 할까요? 9x로 양변을 나누죠. 그러면 9분의 4x제곱 더하기 9분의 5의 x제곱은 4x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y는 4x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9분의 4x 더하기 9분의 5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셀 거라고. 근데 얘는 지수함수 더하기 지수함수는 그려봤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는 좀 더 그리기가 더 편한 게 뭐냐면 둘 다 감수함수예요. 9분의 4x제곱하고 9분의 5x제곱하고. 자, 저번에 얘기했죠. 1번, 2번 누가 9분의 4의 x제곱이야?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9분의 4의 x제곱 그래프 그린 거야? 둘 다 감수함수인데. 어? 지수함수는 밑이 커질수록 반식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y는 9분의 5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1번이 밑에 2번이 9분의 4x제곱. 근데 이 문제 풀 때는 뭐 중요하진 않아. 자, 두 그래프를 더할 건데 얘는 되게 그리기 편한 게 뭐냐면 자, 감수함수 더하기 감수함수는 반드시 감수함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 더하기 아래로 블록은 아래로 블록 함수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아래로 블록인 감수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0, 얼마를 지나게? 2를 지나게 아래로 블록인 감수함수가 나올 거예요. 아이고 씨. 좀 더 내리자. 어차피 둘 다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개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자, 그런 다음에 얘하고 지금 얘하고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데 얘는 0,0하고 4,0을 지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자, 얘 최대값 얼마일 때 가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일 때 얼마냐? 최대값이 2,4 지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2, 그지?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죠. 그래서 실근은 2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본다면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수함수하고 그 지수함수하고 다항식하고 같이 있는 어떠한 방정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저 방정식을 풀 수 있지 않아요. 못 풀어요.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 또는 로그 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 또는 지수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 또는 삼각함수로 방정식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야만 풀 수 있어. 같이 함께 있잖아? 그럼 어차피 우리는 x값을 못 구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라고. 어차피 못 구해. 대입해서 찾는 거밖에 못해. 근데 대입해서 찾는 것은 어차피 제한적이잖아. 내가 모든 걸 다 찾을 수가 없잖아. 반드시 그래프가 활용이 돼야 된다고. 알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 진짜 간단한 문제. 진짜 간단한 문제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로그 x의 근을 구하세요 라는 거야. 이거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얼마? 1 또. 1 또. 1은 대입해서 찾았잖아. 그지? 대입해서 찾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근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나머지 근은. 외웠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해결이 되죠. 자, 로그 x는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 거고. 딱 이랬으면 한 번 만나잖아. 그지? 이러시고. 그래프가 무조건 활용돼야 된다고. 알겠죠?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얘가
세 실근을 가지고 세 실근의 비가 1대 2대 3이야.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근을 구해. 이거 좀 봤었죠? 그죠? 우리 분사함수에서도 비슷한 문제 있었을걸? 그죠? 이거 변형해서 만든 문제인데 뭐 풀어보시면은 얘는 1,0에서 로그하면서 그리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절대값 준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하고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교점이 3개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그럼 요놈의 x좌표와 요놈의 x좌표와 요놈의 x좌표가 세 근인데 1대 2대 3이니까 각각의 x좌표가 이렇게 k, 2k, 3k라고 세팅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린 k에 대한 조건식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뭘 가지고 만들자? 기울기 가지고 만들자. 세점 한직선이 있으니까. 자, 이 점의 좌표는 뭡니까? k, 대칭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k.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2k, 로그 2k. 그 다음에 얘는 3k, 로그 3k.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하시면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k분의 얼마냐? 로그 2k 더하기 로그 k가 나올 거고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k분의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2k 나오죠. k 날리시고 양수니까 약분하시면 얘가 뭐 나오냐? 로그 2k 제곱이 나오고 우변은 로그 2분의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2k 제곱은 2분의 1 같아. k 제곱은 얼마? 4분의 1 나온다. 그지? k는 양수잖아. 그지? 아, 뭐 잘못됐죠? 되게 빨리 얘기해준다. 아씨. 로그 3K죠. 그래서 답이 이상하게 나오긴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3K죠.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시면 뭐 나옵니까? 로그 2K 제곱은 로그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그래서 2K 제곱은 이거니까 K 제곱은 얼마? 4분의 3. 됐습니까? (8번은) 일단은 연립방정식이네.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치환을 할 건데요. 이게 뭐 유난식 형태죠. xy, yg, gx, 그지? 여기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준 다음에 a, b, c 구하고 나중에 x, y, z를 구할게요. 그럼 자, 주어진 조건식을 바꾸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분의 7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무슨 관계냐? 역수. 그러면 주어진 조건식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2분의 7이라는 겁니다. 근데 a, b, c를 보면 저번에도 나왔던 건데 로그 처음에 공부할 때도 얘네 무슨 관계야? a, b, c는 로그 x의 y, 로그 y의 g, 로그 z의 x는 다 곱하면 얼마? 1이다라는 조건식 있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일단은 얘 통분을 하시면은 뭐예요 이거? 통분하시면은 a, b, c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바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2분의 7이야. 자, 이거 보면 이걸 만족하는 일단 a, b, c를 찾아야 x, y, z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저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z를 구해야 되지. 어?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대입해서 풀까? 그치, 아까 선생님이 2차 방정식 얘기했잖아.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미리. 제 세 개를 근거하는 3차 방정식을 세팅한다는 거죠. 오케이? 어떤 방정식이 되죠? 이게 다 더하면 얘고, 두 개씩 더하면 이거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이거고, 세 개 곱하면 이거면 3차 방정식, 얘 A, B, C를 근거하는 방정식을 세우면은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7 T제곱에 플러스 2분의 7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세 근을 구하면 걔가 A, B, C일 겁니다. 그럼 2 곱하시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7T 제곱에 플러스 7T 마이너스인데 인수분해 되니 1 대입하시면 0 되죠 딱.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1에
2t 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네. 인수분해가 다 되죠. 그래서 얘의 세 근을 구하시면 얘의 세 근이 1과 2분의 1과 2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A, B, C가 각각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분의 1, 어떤 게 2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면 X, Y, Z가 이 순서입니다. 1이 X, Y, 1이 세 양수 X, Y, Z가 이 조건을 만족해요. 저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할 건데 X, Y, Z가 지금 2의 10제곱입니다. 자, X는 Y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Y가 크거나 같고 Y보다 Z가 크거나 같은데 곱하시면 2의 10제곱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정보는 가장 큰 놈 Z는 어떤 놈이냐? Z는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걸 왜 얘기를 했을까? 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했을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A, B, C 중에 세 개잖아. 세 개 중에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분의 1이고 어떤 게 2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 건데 여기서 A, B, C가 각각 뭐였냐면 A, B, C가 로그 X의 Y 그리고 로그 Y의 G 그리고 로그 G의 X 이거를 각각 A, B, C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특징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2. 하나는 1보다 작은 수고 하나는 1보다 큰 수구나. 그걸 이용하려면 뭔가 1보다 큰 수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한 건데요. 알겠습니까? 그걸 확인한 건데 자 그러면 Z는 일단 1보다 큰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Z는 1보다 큰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어떤 놈이어야 되겠어? 로그 Z의 X는 얘가 밑이 Z잖아. 근데 Z가 1보다 크니까 밑이 Z인 로그 함수를 그리시면 이거라고. Y는 로그 Z의 X라는 함수, T라고 할게요 일단. T라는 함수를 그리시면 이거라고. 그러면 오케이? 이런 함수라고. 근데 Z가 1보다 큰 놈이고 Z일 때 얘가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근데 X는 Z보다 왼쪽에 있단 말이야. 더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수겠지.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1보다 작은 수니까 얘는 얼마? 무조건 2분의 1이구나. 그거는 일단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1이 나와야 되거든? 이 셋 중에 하나가 1이어야 돼. 그러면 1이라는 얘기는 얘가 1이라는 건 X랑 Y랑 같다는 거고 얘가 1이라는 것은 Y랑 Z랑 같다는 거고 얘가 1이라는 것은 Z의 X라는 얘기인데 얘는 1일 수 없잖아. 얘는 2분의 1. 그럼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어야 된다고. 그치?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X랑 Y랑 같다는 거죠. 그럼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정보가 뭐예요? X는 Z의 2분의 1제곱이니까 Z는 X제곱이라는 건데 만약에 얘가 1이면 X는 Y랑 같죠? 그죠? 그러면 Z는 X제곱이면 세 개의 수가 각각 뭐냐면 X, X, X제곱 이렇게 세 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Y랑 Z랑 같을 거예요. 그럼 Y랑 Z랑 같고 얘가 Z가 X제곱이니까 어떤 놈이냐면 세 수는 X, X제곱, X제곱 이렇게 구성됐을 거예요. 세 수가 X, Y, Z가. 그죠? 그러면 이게 다 곱하시면은 지금 문제에서 2의 10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곱하시면 이때는 x의 4제곱이 2의 10제곱이고 그럼 따라서 x는 2의 2분의 5제곱이고요. 그럼 2의 2분의 5제곱, 2의 2분의 5제곱, 2의 5제곱일 거고요. 이때는 다 곱하시면 x의 5제곱이고 그게 2의 10제곱이니까 x는 이때는 2의 제곱 4가 나올 거고 4, 16, 16 이 쌍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쌍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걸 찾고서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세근을 찾았을 때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고 어떤 게 2분의 1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같던지 얘네 둘이 같구나라는 걸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이거 얘가 1위보다 큰 수구나 판단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 왔어. 2개 남았는데. 자, 다음 거는 부정방정식이 나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양의정수 mn. 자, mn이 양의정수의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돼. 일단은 우리가 양수조건, 아니,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풀 때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뭐야?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풀 때 많이 쓰는 아이디어. 고배 형태로 나타나죠? 인수분해해서 고배 형태로 나타내서, 그죠? 안 그래? 많이 하잖아. 뭐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뭐 4 이렇게 가지고 정수조건, 정수선상 뭐 구하는 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봤을 때 일단은 생각의 흐름이 뭔가 곱하기 형태로 바꾸자 막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117의 제곱하고 m제곱을 보니까 일단은 이항을 하면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 하시면은 m-117 그 다음에 m 플러스 117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수소상을 찾으면 되는데 어쨌든 좌변이 3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도 3의 거듭제곱, 얘도 3의 거듭제곱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3의 거듭제곱들의 곱이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3의 거듭제곱이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정보는 얘네 둘이 차이가 얼마 나와? 234 차이 나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 그러면 234 차이 나는 두 개의 3의 거듭제곱 찾으면 돼. 3의 거듭제곱들을 나열해보면 3, 9, 27, 81, 243, 그 다음에 729. 그다음 너무 차이나 많이 나네. 이때부터는. 그럼 여기는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차이가 234 나는 두 개의 3의 거듭제곱만 찾으면 되는데 한 쌍밖에 안 나오잖아. 뭐야? 243하고 9하고 이거지. 그럼 끝났네. 따라서 m-117은 9다. 그럼 m은 126이다.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 얘는 3의 5제곱, 3의 7제곱. 그래서 n은 7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공통분이네. 저 2차 방정식이 공통분을 갖는데요. 자, 공통분 문제 어떻게 푸냐? 보통 일단은 공통분을 알파라고 하고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정보를 캐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항을 줄이기 위해서 두 식을 빼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알파 제곱이 사고되면서 뭔가 항이 줄면서 뭔가 거기서 정보를 얻어내겠다는 거죠. 그럼 알파를 묶으시면은 로그 2a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a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a 0이다.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2a 로그 a 플러스 됐냐? 끝났네. 그럼 이제 결론은 뭐야? 결론은 따라서 알파가 1이던가 또는 로그 2a가 로그 a 플러스 1이던가. 자, 이때는 a가 얼마 나와요? 알파가 1이라고 한다면은 알파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거기서 또 로그 a라는 정보가 나오죠. 그죠? 여기다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로그 2a 더하기 로그 a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푸시면 또 a 값 여기서 또 나오겠죠.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